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간의 분쟁은 끝이 없고 이슈는 날로 쌓여갑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과연 끝나지 않는 전쟁, 관련지도 그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꺼낸 카드는 이겁니다. 일본에서 계속 화이트리스트 제외권을 철회하지 않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 답변도 하지 않자 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는 무엇이냐? 전범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압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매각 처리해서 보상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전범기업은 일본제철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신일철주금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 이름을 사용하기 이전에 훨씬 더 옛날에 그 배경이 됐었던 그 기업이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많은 피해자들을 강제징용했었고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마어마한 범죄를 재차 행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일본이 안 들어주느냐? 금액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한국에서 요구한 것은 인당 1억이었고 강제징용 피해자 4분에 대해서 1억씩을 요구했던 것인데 총 4억인데요. 이 중에 4분 중에서 3분은 일본의 어떠한 사과나 조치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눈을 감으셨고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 그 한 분이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좀 그렇죠. 일본을 굴복시킬 마지막 카드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죄송스럽네요. 어쨌든 일본은 배상금을 지급하느냐 아니면은 이 9억 원의 가치를 포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9억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은 전범 행위에 대해서 과거에 행했었던 그것에 대해서 50년 넘게 부정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비난을 살 만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발 빼고서 배째를 하는 것이고 9억을 포기하면서 선택한 것은 보복. 근데 보복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반도체 소부장이었고 결국에 한국과 일본의 감정 싸움에서 진 거는 승자는 없지만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반도체 빼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손실을 많이 봤죠.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아쉬운 거는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부분에서 국산화를 대부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히 100%다 대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쉽더라도 일본산 제품을 계속 수입해서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반도체 소부장의 국산화가 100% 이뤄지는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본한테 아쉬울 게 없다. 전면적으로 대놓고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미 대놓고 싸우고 있지만 국산화가 100% 이뤄진 이후에는 주저없이 나서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감정적인 면에서는 계속해서 불매운동 테마고 그리고 실적적인 면에서는 반도체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던 것이 이제 한국에서 매출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등등의 국산 반도체 소재 기업에서 실적적인 면으로 챙겨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나온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아쉽게도 감정적인 부분만 먼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모나미랑 신성동상이 대표적이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히토류 쪽도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히토류 쪽은 일본 이슈보다 미국 이슈를 많이 탄 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빼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때 유행했었던 종목들이죠. 다 이제 의류 브랜드 쪽 이쪽이 반사이익 수혜주로 해서 부각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두 기업 작년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모나미나 신성통상 두 기업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현실적인 면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실적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분기별로 따져보게 되면은 한철 잠깐 반짝하고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불매운동의 심리가 계속해서 남아있긴 하지만 신성통상의 탑10만 죽어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탑10 브랜드 하나만 보고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탑10 브랜드 하나만 선택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철 반짝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모나미도 역시나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나미 역시도 연간 실적 면에서 딱히 눈에 띄게 늘어난 거 없어요. 분기적으로 봐도 분기별로 나눠서 봐도 효과가 나타났어야 할 구간에서 일부 흑자 전환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이것이 불매운동의 효과였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수준이라는 거죠.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불매운동 효과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적자 전환에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매출은 계속해서 역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완전히 기울어질 뻔한 거 불매운동 효과로 인해서 한철 잘 버텼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명쾌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나미든 신성통상이든 한일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슈가 발생될 때 그것을 명분 삼아서 주가를 띄우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 이슈는 끝나지 않을 게 뻔합니다. 계속 이어질 게 뻔하고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뉴스 내용상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기업 자산 매각, 이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은 8월 4일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2달 이후에 또 다른 포인트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8월 4일이라는 것은 그냥 기준점인 것이고 이슈 면에서의 기준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감정이 더 악화되면서 분쟁, 분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심리 때문에 주가 상승은 지금 몰아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작년만큼이나 화려하게 갈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것이고 작년에 물리셨던 분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것도 불확실한데 그나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단타 시세는 조금 더 나온다라는 거. 실제로 2019년도 실적 성장이 어마어마했었고 불매운동 효과가 2020년을 통과해서 2021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면은 바통 터치로 해서 계속 효과를 누렸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이 작년만큼 나오고 작년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실적적인 면에서 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살펴보니까 없잖아요. 결론이 나온 게 그냥 명분을 이용한 주가 상승 작전이었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전고점까지의 상승, 역사적인 신고가 기록 이런 것들을 보장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타 시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통상은 모나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적인 효과가 있었긴 했는데 아쉽게도 현재 불매운동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탑10 브랜드를 사러 굳이 찾아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얘 역시도 그냥 신성통상도 명분을 이용한 주가 상승 작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통과하고 나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은 2,000원을 통과하고 나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200원 위에서부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하게 터진 전고점 시세 그리고 여기에 물려있는 물량들 이것들이 다 2,200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손절 물량으로 그리고 밑에서 샀었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전고점에서 막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 심리들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보기는 힘들다. 여기서 한 번 더 돌파하는 것은 맞는데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은 미지수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신규 관점으로, 신규 접근 관점으로 보시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슈 면에서나 봤을 때에도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뜬금없이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 이 실적 2020년에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단기 시세로서 끝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챙겨 먹는 쪽으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사올 만한 비용을 다 한국 기업들이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체제로 선택된 기업들이 소부장 부분에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실적 성장면인 거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모두 다 100% 소화하는 기업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일단 1등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가지고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 올라갈 겁니다. 소개시켜 드렸듯이 솔브레인은 이제 홀딩스로 이름을 바뀌었고요. 동진세미캠, 후성, CNG 하이테크, 제우스, ENF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감정 격상을 조금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이 며칠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나타났었던 대로 불매운동 테마, 그리고 실질적인 반도체 소부장 테마, 그리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류 쪽, 일본산 공작기계류 부품 쪽이 어느 정도 대체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국산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기계 공장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 부분들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의 테마에서도 3등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시세가 도는 끝물 테마, 후발주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불매운동 테마랑 소부장 테마 다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는 테마니까 아직 요거 볼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다 일일이 불러드렸는데 혼자서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볼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무역전쟁 수혜주, 반사이익주 같이 공략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